한중일 조선해양산업의 위상과 대표 조선사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은 배를 만드는 산업이지만 오늘날 국가의 경제, 안보, 에너지 및 무역과 직결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한중일을 포함해 주요국들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조선업은 고용 창출, 수출 및 기술 혁신의 파급 효과 면에서 중요한 산업입니다. 조선업은 철강, 기계, 전자, 화학, 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수요를 동시에 창출함으로써 산업의 종합예술로 불립니다. 한 척의 대형 선박 건조에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므로 중소협력업체까지 광범위한 고용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형 선박 한 척의 단가가 수천만 또는 수억 달러를 호가하므로 해외 선박 수주는 자동차 몇만 대, 가전제품 몇십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조선업의 3강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조선업이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선박이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3대 수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둘째, 국가안보 및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구축함, 잠수함, 항공모함 등의 생산 능력은 국방력과 직결되며 해양 패권의 필수 기반이 됩니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미국의 헌팅턴 인걸스, 한국의 한화오션 등은 민수와 군수 선박 건조를 병행하는 핵심 방산업체들입니다. 조선업은 해군 전력뿐 아니라 해운 산업을 뒷받침함으로써 해상 물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현재 전 세계 무역의 80 내지 90%가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서 선박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 물류안보와 직결됩니다. 셋째, 조선업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이 없으면 현대 무역체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 등 심해 해저자원의 개발, 해양풍력과 수소에너지 인프라의 건설에도 조선사에서 건조되는 해양 플랜트가 필수적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탈탄소,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 수소,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 해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해양산업은 무역, 에너지, 국방, 기술 혁신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국제정치 경제에서 숨은 패권 도구로 작용합니다. 조선해양산업은 세계 무역, 에너지, 환경 규제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전통 조선업 시대로 유조선과 벌크선 중심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일본이 수주량 기준으로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세계 시장을 주도했으며 한국은 1970년대부터 글로벌 조선 시장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1990, 2000년대는 대형화, 고부가 가치화 시대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 LNG선, 컨테이너선 등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기에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여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고 해양시추선,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설비 등 해양 플랜트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기로 많은 해운사들이 파산하면서 조선 수주가 급감했습니다. 한국, 일본의 조선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가운데 중국이 저가 공세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친환경, 스마트 전환기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등 규제 조치로 친환경 추진선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연료선의 건조가 늘어나고 자율운항,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기반 선박 관리 등 스마트십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플러스 스마트 기술력이 글로벌 수주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2024년 글로벌 조선 수주량 점유율은 중국이 50% 내외, 한국이 30% 내외, 일본이 10% 내외를 차지합니다. 각국의 선종별 특징을 보면 한국은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의 강세를 보이며 중국은 벌크선, 유조선, 중저가 선박에서 일본은 중형선의 강세를 보이며 친환경 엔진을 연구 중입니다.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크루즈선과 특수선의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 조선업의 핵심 트렌드는 친환경 연료선이 확대되는 가운데 LNG에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로 연료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노르웨이,
일본 등은 자율운항 기술을 테스트 중이고 부유식 해상풍력, 심해 자원개발 플랫폼 등 해양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조선해양산업은 과거 대형화 및 양적 경쟁에서 현재는 친환경, 디지털화 경쟁으로 전환 중이고 향후 10 내지 20년간은 국제해양 규제, 에너지 전환, 자율운항 기술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한중일의 조선해양산업 위상과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이나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되었고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D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산하기업입니다. 1980, 1990년대에 VLCC, LNG선 등 대형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사례가 많고 2000년대에는 세계 조선업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 지배구조가 개편되어 최상단 지주사인 HD현대가 HD한국조선해양 지분 약 35%를 보유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사모, HD현대미포 등 주요 조선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대형선과 특수선에, HD현대미포는 중형 선박과 LPG선에, HD현대사모는 초대형 유조선과 벌크선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HD현대그룹은 글로벌 조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일자로 HD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할 계획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HD현대중공업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HD현대미포의 군함 건조에 특화된 설비와 도크를 결합하여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 세계 1위의 체급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방산협력 대응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HD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마트 선박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수소 추진선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약 15조 원이었고 고부가 선종 수주 확대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국제적으로 세계 최대, 최고 조선소라는 상징성을 지니며 LNG선 시장 점유율 40 내지 50%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 플랜트 및 군함 건조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에 설립되었고 거제도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등 해양 플랜트 분야로 진출하였고 2000년대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분야의 강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은 해양 플랜트, 특히 FPSO와 FLNG의 세계 최강자이며 LNG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부가가치 선종에 집중하면서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전지, 수소,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실사로부터 FLNG를 수주하여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건조에 성공하였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LNG선 수주에서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약 8조 원이었고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최강자 중 하나이고 LNG선 경쟁력에서 HD현대중공업과 양강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기술 집약적 고부가 프로젝트 수주 능력이 우수합니다. 한화오션은 1973년 거제도에서 옥포 조선소로 설립된 후 대우조선해양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990, 2000년대에 LNG선, 잠수함, 군함 분야의 강자로 올라섰으나 2010년대에는 글로벌 조선 불황으로 재무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3년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 한화오션으로 새 출발하였습니다. 한화오션의 기술력은 잠수함, 구축함 등 군함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LNG선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차세대 잠수함 KSS-3의 독자 개발로 군사력 건설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한 실적이 많고 과거에는 해양 플랜트를 다수 수주했으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함과 LNG선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매출액은 약 6조 원이고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한화그룹에서 인수한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과거 500% 이상에서 최근에는 안정화 추세를 보입니다. 한화오션은 군수함정 분야의 글로벌 강자이면서 LNG선 분야에서는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방산에 특화되어 있어서 계열사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조선 3사는 HD현대중공업이 규모와 기술을 선도하며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에 특화되고 한화오션이 군함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등 역할 분담이 뚜렷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 양적으로 앞서가지만 한국 선사들은 LNG선,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HD현대와 한화가 미국의 군함 정비 보수 사업을 수주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MRO 사업의 확대 및 미국 군함 건조까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과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급성장하여 글로벌 수주량 50% 이상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형 벌크선과 유조선 등 범용 선박 건조에 강점을 지니며 최근 LNG선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조선사는 국유 대형 조선그룹인 CSSC, 민영 대형 조선사인 양쯔강조선, 코스코 등입니다. 중국 선박공업집단공사는 1999년 국유기업 개편으로 설립되었고 2019년 중국 선박중공업집단과 합병함으로써 세계 최대 조선그룹이 탄생하였습니다. 산하의 장난조선소를 비롯해서 후동중화, 다렌조선소 등 다수의 대형 조선소를 보유합니다. 기술력은 대형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범용선박 중심으로 세계 최대 건조 능력을 지닙니다. 중국 내에서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함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최근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기술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신조선 수주 점유율이 40 내지 50% 수준으로 수주량 1위 기업이며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 산둥, 푸젠의 건조를 주도했고 상하이와 광저우 조선소에서 글로벌 해운사들에게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대량 납품하였습니다. 2023년의 그룹 매출액은 약 800억 위안 약 14조 원, 영업이익 안정적 수준이며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지만 국영기업 특성상 적자 리스크는 낮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그룹으로 양적 지배자라는 국제적 위상을 지녔고 범용선과 군함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만 고부가 가치 선종은 기술과 수주량 면에서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양쯔강조선은 장수성 양쯔신포조선소를 기반으로 195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사로는 드물게 2007년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한 후 중국 최대의 민영 조선사로 성장했습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 중형 유조선 등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고 최근 LNG 추진선,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중국 내 민영 기업 중 최고입니다. 2022년 수주 잔량 기준 세계 3, 4위권 조선소이며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 CMA, CGM 등과 대형 컨테이너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내 민영 조선사 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3년 매출액은 약 24억 달러, 순이익은 3 내지 4억 달러 수준으로 중국 조선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과 달리 민간 경영에 따른 효율성이 장점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민영조선의 선도주자라는 위상이 확립되고 가격 경쟁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강점입니다. 그러나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는 한국, 일본 대비 열세입니다. 중국 언양해운중공업은 중국 최대 해운사 코스코 산하의 조선 및 수리 전문 기업입니다. 2000년대 이후 선박 건조 및 수리, 해양 플랜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다롄, 상하이, 광저우 등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형 탱커, 벌크선, 해양 구조물의 수리 및 개조를 담당하며 LNG선의 수리 및 개조 기술도 확보하여 글로벌 MRO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풍력과 오프쇼어 설비 분야로도 진출했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박 수리 및 개조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해양 플랜트 개조 수리 분야 1위 업체입니다.
신조선 수주 규모와 수익은 CSSC, 양쯔강조선에 비해 미미합니다. 모기업인 해운사 코스코로부터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수익 구조를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수리, 개조, 해양 플랜트 특화 기업이라는 위상을 지니며 해운 플러스 조선이라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중국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건조보다는 서비스와 개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중국 조선업은 국제시장에서 양적으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선종의 기술력과 수주량은 한국에 뒤지며 정부 보조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일본은 1970, 80년대의 수주량에서 세계 1위였으나 현재는 한국, 중국에 밀려 점유율이 10% 내외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수선, 친환경 추진 기술, 군함 분야에서 여전히 강점을 유지하며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조선사는 미쓰비시중공업, 이마바리조선,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등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나가사키 조선소를 모태로 188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 최대 중공업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1970, 80년대 이후 일본 조선 산업을 대표하며 LNG선, 군함, 상선 건조를 주도했습니다. 현재는 조선, 방산,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었습니다. 일본 최초로 1983년 LNG 운반선을 건조하였고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헬리콥터 탑재 항모 등 첨단 군함의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효율 선박 엔진 및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군함, 잠수함 건조를 담당해왔고 LNG선, 탱커, 컨테이너선 건조 실적이 많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상업용 선박 분야는 점차 축소하고 방산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룹 전체의 매출은 약 4.1조엔, 영업이익은 약 2,500억엔이었고 조선사업부는 전체 매출의 5%에 못 미칩니다. 일본 내 최대 조선, 중공업 그룹으로 군용 특수선, 친환경 엔진 분야에서 글로벌 위상이 공고하지만 상업용 선박 분야는 한국, 중국에 크게 밀립니다. 이마바리 조선은 1901년에 설립된 일본 최대 민영 조선소이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벌크선, 컨테이너선 분야 세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합작해 컨테이너선 전문회사 일본조선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건조에 특화되어 있고 최근 LNG 연료 추진선 및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기준으로 일본 최대 규모, 세계 민영 조선소 톱5 중 하나이며 일본 상업용 선박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사로 매출액은 연간 약 4천억엔 정도로 추정되며 일본 조선업체 중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업용 선박 대표 기업으로 중국, 한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틈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며 친환경 선박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2013년 유니버설 조선과 IHI 해양 유나이티드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일본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산물입니다. 일본 내 2위 규모의 조선그룹으로 LNG선, 탱커, 군함, 특수선 분야 기술을 보유하며 친환경 연료 추진선, 자율운항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약 3천억엔 내외로 추정되며 합작사인 일본 조선소는 수주 잔량 약 150척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본 조선업 재편의 핵심 기업으로서 LNG선, 친환경 추진선 중심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낮지만 기술력으로 생존한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 조선사들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고 한국, 중국 대비 양적 경쟁력은 약화되었지만 친환경 엔진, 군함 및 특수선에서 여전히 강점을 지닙니다. 이상 한중일의 조선산업과 대표 조선사들의 기술력, 실적, 글로벌 경쟁력 등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을 주도하고 중국은 규모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해왔으며 일본은 차별화를 통해 틈새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적 우세, 한국의 질적 우세, 일본의 틈새 시장 전략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